안녕하세요. 2017년 4월 적중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신은미 강사고요. 자, 우리가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모든 시험에서 다 적중할 수 있는 특강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죠? 문제와 답, 예측하며 글 읽기. 그래서 사실은 글을 읽어야 되는데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문제를 먼저 읽을까요? 지문을 먼저 읽을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좋은가요? 지문을 먼저 읽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먼저 읽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들 사실은 두 개가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 항상 20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먼저 읽으라고 하는데 이 문제 먼저 읽은 거랑 그 다음에 지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둘 사이 연동이 일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일단 제가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지문이 하나가 나와 있죠. 다음 지문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한번 읽어보면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만 읽을까요? 자, 그만 읽었는데 대략적으로 내용이 딱 감이 오세요. 얘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게 딱 보고 감이 오진 않죠. 그래서 이제 뭘 알려드릴 거냐면 가능한 좀 상대적으로 쉽게 지문을 읽으면서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일단 지문을 많이 읽어보는 거 연습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당장 내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볼 때는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문에 따르자면 다음 모두가 property래요. 속성들인데 differentiate the terrestrial planet from the Jovian planets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들이 조비안과 terrestrial planet을 구분해 주는 이 둘의 차이를 주는 것들입니다. 요거만 빼놓고요. 요런 문제가 하나가 등장을 했죠. 자, 그러면 길게 읽었지만 여기에서 문제를 활용하라는 얘기는 문제에서 키워드가 하나만 잡히면 좋아요. 자, 문제에서 키워드가 하나만 잡히면 뭐가 잡히면 좋냐면 terrestrial하고 조비안 플래닛을 만약에 잡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연말해가지고 동사를 하나 잡는 걸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differentiat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구분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이 구분점이라는 걸 일단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럼 differentiate가 차이점을 받아주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12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212는 뭘 212라고 하냐면 이렇게 제가 그 지문을 읽는 두 가지 방식하고 문제를 읽는 12가지 포인트를 정리를 해서 드리는 게 있어요. 이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12 같은 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시험에서 팩트 문제 관련해서 모든 문제들을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문은 크게 두 가지 한 문장에서 논리를 볼지 아니면 지문 전체의 흐름을 볼지 나눠주는 게 2에 들어가는 건데 자, 212 중에서 이제 특히 12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12를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모든 문제 여기서 단어와 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게 있었던 각각의 번호가 딱 들어있죠. 그러면 그 번호를 잘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아까 differentiate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아, 이 문제는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게 포인트가 잡혔으면 212 중에서는 어디를 가서 보시는 거냐면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었던 그 영역을 가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차이점에 지금 맨 위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교급. 그죠? 그 다음에 비교급의 일환으로 최상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줄마다 약간씩 특성이 달라지는 건데 unlike 같은 것들 등장하면 다른 것과 다르게 라고 하니까 역시 차이점 받아주려고 하는 거고 unique 같은 것들도 얘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야 라고 하니까 차이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서 지문을 보면 아까 분명히 차이점을 잡으라고 했었죠. 그럼 지문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 얘
얘는 terrestrial planet하고 그 다음에 조비안 플래닛의 차이를 찾으라고 했었으니까 비교가 잘 보이는가 이런 걸 확인을 하면서 지문을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지문을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Planets in our solar system. 우리의 태양계에 있는 이 행성들은 are classified. 자, 일단 요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 좋아요. classify는 분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분류가 되는데 1번 terrestrial로 분류가 되던가 아니면 2번 조비안으로 분류가 된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classify라는 단어를 왜 잡았어야 되는 거냐면 이 둘이 분류가 된다는 얘기는 공통 성질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이점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비안하고 terrestrial은 일단 다르겠구나. 여기서 포인트가 잡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쪽을 읽으면서 보니까 자, terrestrial planet는요.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비교급을 표현해주는 또 다른 포인트를 한 가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비교급은 er 붙여서 뭐 smaller, bigger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지만 얘를 다른 말로 상대적으로라는 단어를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작아. 뭐에 있어서? 크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구나.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사이즈가 다르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ight and mass. 질량에서는 가볍구나. 질량도 차이가 나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terrestrial planet은 solid rocky surface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surfac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보통 우리가 행성 관련된 지문이 나오게 되면 surface라는 단어는 지표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고체로 되어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해주게 되면 얘가 다음에서 만약에 조비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표가 없어. surface가 없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have의 반대 개념은 가지고 있다니까 반대말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었던 특성들을 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플래닛들이 즉 이러한 플래닛은 terrestrial 플래닛을 말해주면서 이들이 태양에 더 가까워. 여기도 더 가깝다는 얘기는 그러면 조비안은 태양에 더 멀어. 거리도 지금 두 개가 다르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따뜻해. 그러면 온도도 다르구나. 이해가 가셨나요?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on the other hand 뒤쪽은 읽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문제에서 뭘 잡았었냐면 둘은 서로 달라. 라는 포인트를 잡았었고 차이점에서 비교급이라는 걸 써줄 거야 라는 걸 잡았으니까 크기 다르고 질량 다르고 표면 다르고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 다르고 온도 달라 이렇게 5개의 특징들을 잡았죠. 그랬으면 그걸 가지고 선택지로 넘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자, 선택지 가서 한번 가볼까요? A번 temperature. 요거 아까 우리 온도 다르다고 보고 있었던 것. 자, 그 다음에 B번 가볼까요? surface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surface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놨죠. fissure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fissure가 뭘 말해주냐면 갈라진 틈을 말해주는 건데 자, 우리는 혹시 그 fissure라는 단어가 잘 안 외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fission이라는 단어는 알아요? fission하고 fusion 이렇게 두 가지가 반대말인데 fusion은 더 많이 알죠. fusion이 뭐지? 섞어주는 거. 그래서 뭐 핵융합 이런 거 할 때 nuclear fusion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요리들 중에서 보면 동양의 요리 방식하고 서양의 요리 방식 막 섞은 거 fusion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두 개를 섞는 걸 fusion이라고 하고 둘을 분리시키는 걸 fission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fission에 대한 개념은 사실 이렇게 갈라진 틈 같은 건데 우리는 surface가 있다 없다로 얘기를 하고 있었지 surface의 fissure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던 B번을 골라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뭘 볼 수도 있냐면 내가 봤었던 것들을 쭉쭉쭉 지워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5개 크기라든가 질량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게 나왔던 걸 보신다면 10번에서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분명히 나오고 있었었고 그리고 크기도 나오고 있었구나. 이렇게 같이 등장해주면서 지문에서 앞쪽 부분만 제대로 봐줘도 뒤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단 문제를 먼저 볼 거예요. 시험에서 문제를 먼저 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차이점을 원하는 건지 공통점을 원하는 건지 이런 거 찾아내고 그리고 얘가 차이점을 원한다라고 하면 지문에 비교급이 써 있어. 다른 애하고 대조를 시켜놓고 있어. 그러면 그 정보를 어디에서 잘 보시는 거냐면 앞쪽에서 잘 보세요.
단락의 앞쪽을 잘 봐야 뒤쪽에 있었던 내용들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생각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문제가 나와 있냐면 아이오에 대해서 참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아이오 하나만 딱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난달 적중 특강을 보셨으면 이렇게 문제에서 단어 하나만 딱 나오는 문제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 아이오에 대한 반복적으로 나오는 특성을 찾으세요. 그래서 지문에서 어떤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특성을 찾아내는데 그러면 두 번째 요 문제를 단락을 읽으면서 한번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찾아보고 답을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다 읽었으면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답이 보였어요? 답은 A번. 자,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시험에 가서도 이거랑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건데, 자, 그러면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문에서 이제 어떻게 아이오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지문을 가서 보면 주피터의 가장 큰 4개의 문이 갈릴레안 문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개의 문을 가지고 이름만 잡아주고 아직 누가 등장하지 않았냐면 아이오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아이오가 등장하는 건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 두 번째 문장 밑에서 답이 잡힐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오는요 104 갈릴레안 문제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갈릴레안 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원오브가 들어가잖아요. 자, 원오브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구문하고 네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 같아요? 다른 내용 같아요? 다르죠? 어느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가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야 하고 네가 중요한 사람이야.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죠. 원오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일반적 특성 설명하는 거지만 별 의미도 없어요. 자, 엄마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얘가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중에 한 명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어머니 안녕하세요 개념이에요. 얘가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해요 이렇게 최상급이 들어가면 그럼 그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갈릴레안 문 중에 한 가지구나 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it is known to be the third biggest 라고 했는데 최상급 보이죠? 최상급이 보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특징을 잡아주는 게 맞는데 세 번째 4개 중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크다는 얘기는 크지도 않다는 얘기야. Yet 그러나 densest of them. 자, 그러면 밀도가 제일 높아. 요거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t's record to have 80 volcanoes. 자, 얘가 80개의 볼케이노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토익을 많이 한 사람들은 80개 막 이런 숫자들을 보거든요. 숫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continually, 지속적으로 라바하고 가스를 expel,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볼케이노가 지속적으로 라바 가스를 방출하고 있으니까 얘는 활화산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액티브 볼케이노래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징 1번 가장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티브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오가 또한 가장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무디스트란 단어가 들어가면 또다시 최상급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냐면 in the solar system이요. 그러니까 그냥 주피터에 있었던 4개의 문 중에서가 아니라 태양계에서 가장 매끄러운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뒷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ts surface. 자, 그러면 앞에서는 이성질, 저성질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요 문장 바로 앞에서부터 뭐가 나오고 있냐면 surface에 대한 특성이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surface가 가장 스무디스트하고, 그리고 이것의 표면이라는 것이 high variance를 보이는데 only 1km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212에서 가서 보시면 only의 개념 뭐로 보이냐면 낫의 개념하고 같이 연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variation이 별로 없어 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212의 10번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variance도 별로 없어.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크레비스 모든 틈을 말해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피셔하고 동의어인데 이 표면에 있었던 틈이 빠르게 라바에 의해서 덮여지기 때문이야. 아, 그러니까 표면이 매끄러웠던 이유도 전달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꾸만 얘기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표면이야. 표면이 어때? 사실 매끄러워. 누구 때문에? 활화산이 계속 뭔가 균열이 생기면 이걸 전부 다 덮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여주고 있었던 게 뭐냐면 Iron Surface는요. 솔라 시스템에서 영기스트야. 또다시 최상급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구문을 가지고 표면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새롭게 덮이면서 영기스트야. 가장 스무디스트고 그리고 영기스트야. 이 얘기를 계속 잡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It boasts. boast는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나 봤더니 land surface인데 표면인데 among the newest of the bodies in the solar system 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solar system에 있었던 행성체들 중에서 가장 새로운 land surface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줘서 표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잡았었던 A가 정답. 자, B번 가볼게요. It has a lethargic volcano라고 했는데요. lethargic은 inactive예요. 인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dormant하고, 그래서 얘는 무기력한 볼케이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아까 지문에서 볼케이노가 계속적으로 expel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continuously expel 이란 단어가 잡혔으면 B번이 오답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번 가볼게요. 이것은 terrain, surface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써준 거예요. 아까 surface는 지표랑 있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with extreme ranges in its altitude, 고도가 크게 범위가 크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뭐라고 했었었냐면 only 1km 하면서 이 only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상 variance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얘는 높이 차이가 없으니까 고도 차이가 크다고 해주게 되면 역시 오답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D번. It holds a variety of characteristics of typical Galilean moons라고 했었는데 얘가 만약에 갈릴레안 문의 전형적인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전형적인 거니까 어떤 갈릴레안 다른 문하고 비교를 해주면서 이런 전형적인 게 다른 애들이랑 비슷해. 얘도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전형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건 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었냐면 계속 최상급 나왔었죠. 자, 최상급 뭐라고요? 차이점 받아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형적이야 라는 단어는 차이점과 어울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212를 잘 외우고 계시면 그중에 일부만 사용해도 문제는 다양하게 풀 수가 있어요.
예, 가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역시 문제 보고 지문 본 다음에 지문에서 답의 거리를 찾아가지고 한번 선택지에서 좀 읽다가 그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만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만 먼저 볼까요? 자, 우리가 또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하염없이 읽죠. 그죠? 자, 문제부터 먼저 보고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자, 문제는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 보면 어디에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냐면 인퍼 문제야. 추론이야 이러면서 여기서 겁부터 먹어요. 자, 추론 문제는 사실 겁먹을 거리는 아니고 추론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주어진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역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론 문제가 나오면 그냥 팩트랑 동일한 문제인데 사실상 조건에다 낯 걸고 결론에다 낯 거는 거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추론에다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뭘 보시면 훨씬 더 좋냐면요. 얘가 지금 시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다가 신경을 쓰시기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지문에 만약에 전치사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이 전치사구가 들어있는 바로 그 문장 내지는 바로 그 뒷문장 정도에서 답이 만들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전치사구 들어있으면 완전 박수 치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 퍼블릭의 아이디어인데 예술에 대해서 퍼블릭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예요. 그런데 그 당시가 지금 언제를 말해주는 거냐면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이렇게 시간 고리를 딱 걸어줬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문으로 넘어가서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지문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회의 뷰가 예술가에 대한 사회의 의견, 시각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변화하고 있었는데 기원전 1500년 사이에서 기원전 500년 사이에는 어떻게 보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500년 사이에 여기가 시간이 딱 잡혔죠. 그러면 일단 이 문장하고 그 다음 문장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the views 문제가 원하고 있었던 바로 입장이에요. views toward manual art and liberal art were clearly delineated. 자, 여기에서 잠깐 멈춤하셔야 돼요. 계속 읽어가면 어디까지 읽을 수 있냐면 맨 끝까지 계속 읽을 수 있어요. 오케이? 왜 멈췄어야 되냐면 문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문제에서는 나한테 이 시간 동안에 뭐에 대한 이 퍼블릭 입장을 보라고 했었냐면 art에 대한 입장을 보라고 했었죠. 맞아요? 자, 여러분 art 하면 딱 뭐가 생각나요? 예술. 그죠? 그래서 예술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건데 작가는 글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냥 예술이라고 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매뉴얼 아트라는 것과 리버럴 아트를 싹 나눠놨어요. 둘 다 아트가 있다고 얘가 둘 다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버럴 아트는 인문학이에요. 예술이 아니에요. 매뉴얼 아트는 매뉴얼은 손으로 하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는 작품이니까 매뉴얼 아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주는 아트예요. 그래서 문제 출제자가 문제를 굉장히 트리키하게 냈는데 사실상 매뉴얼 아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줬었으면 훨씬 더 깔끔한 문제가 돼요. 됐나요? 자, 실전에서는 그냥 아트라고 잘 안 줘요.
실전에서는 manual art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분명히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art하고 liberal art를 구분하기를 원하는 것까지 실전에서 원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오산이에요. 실전은 사실 여러분이 문제집에서 풀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문제를 줘요.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실전이었다면 manual art에 대해서 라고 물어봤을 거고 어휘가 그래서 조금 있으면 더 좋긴 해요. 그럼 manual art하고 liberal art에 대한 이 입장 자체가 명백하게 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었냐면 with liberal arts, liberal arts가 it seems as more intellectual. 그러면 liberal arts가 뭐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좀 더 지적이다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manual art는 more의 반대말인 less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오늘 봤던 것들이 전부 다 이 비교급을 봐주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212에 있었던 이 비교급이라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문을 읽으면 비교급, 최상급 그냥 대충 넘기다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런데 비교급이 이렇게 딱 나와주면 그럼 여기서 끝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더 읽어봤자 자 이러한 타입의 art는 이렇게 받았을 때 이러한 타입의 art는 누굴 받아주는 거냐면 앞에서 주어로 잡고 있었던 liberal art를 말해주는 거예요. liberal art가 일반적으로 그래마라든가 mathematics라든가 logic이라든가 philosophy 같은 subject를 포함합니다. 이거 왜 써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liberal art는 인문학이지 사실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art가 아니야. 그런데 manual art는 반면에 as little more than 자 little 들어갔죠. 11번에 little이 들어있을 거예요. 212에 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요거 다운로드 받을 때 212를 같이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자 little more than 이렇게 들어가면 단지 이것에 불과합니다라는 사실상 부정의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어떤 툴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노동에 불과해.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어. 이렇게 봐주는 개념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매뉴얼 아트는 지금은 나 예술하는 사람이야 위대하게 볼 수 있지만 예전에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 사이에는 그냥 인문학이 대세였었고 예술이라는 것 자체는 별로 크게 더 똑똑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서 덜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그냥 노동 같은 거나 비슷해. 요렇게 설명했던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 개념을 딱 파악을 하고 와서 지문을 보게 되면 B번이 딱 답에 보일 거예요. 퍼블릭은 manual art라는 것을 as valuable이라고 들어갔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as가 누구하고 비교를 해주는 거니까 as liberal art가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그래서 liberal art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덜 존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 자체가 B번이 들어가는데 이 B번에서 여러분 revered 이런 단어 잘 몰라도 지문에서 얘가 덜 가치 있다고 생각되었었어. 요 구문은 사실은 어디에서 답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냐면 앞쪽에서 그냥 liberal arts가 더 intellectual하다고 생각이 되었어 해서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지문을 보실 때는 지문 빨리 읽는 거 별로 소용없어요. 빨리 읽는 것보다 얘를 논리적으로 어떤 걸 보시는 거냐면 212에 있었던 게 전부 다 문제가 만들어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212 먼저 보시고 거기에 있었던 단어가 지문에 나올 때마다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서 지문을 읽어내셔야 정답을 훨씬 더 조금 읽고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